안녕하세요. 35살 남자입니다. 벌써 가족과 인연을 끊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가끔 한가할 때 듣던 곳에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될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딱히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급하게 사연 올려봅니다. 저보다 인생 경험 많으신 분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현재 31살입니다. 저와 4살 차이가 나며 제가 25살 때 아내는 21살이었습니다. 아직 때도 묻지 않은 나이에 저와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기에는 어린 나이에 우리는 결혼하겠다며 양가 부모님께 알렸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가 가진 건 용기뿐이라 장인어른 장모님께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처가댁에는 딸만 셋인데 그중 제 아내가 막내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찾아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장인어른께서는 당황하셨는지 시간을 갖자며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셨습니다. 그저 사랑했고 제 아내와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시키러 찾아뵈었지만 제가 인사드리러 왔다고 잘해주시던 처가댁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하셨는지 제 아내를 살갑게 맞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제 가족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아버지의 바람 때문에 저희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죠. 가난에 찌들어 있던 우리 집은 더욱더 힘들어졌고 이혼하시고 나서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곳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저와 동생을 차에 태우면 탈 때마다 바뀌어 있는 여자 때문에 저와 동생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초등학생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그때 당시 세이클럽이라는 채팅 사이트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음악방송에 빠지셨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음악방송 모임 중에 친하게 지내며 집에 자주 놀러도 갔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딸 1명과 아들 1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 식구와 가끔 큰아버지 댁에 같이 놀러 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동생을 차에 태웠는데 아줌마만 타 있고 그쪽 아버지와 애들은 안 타고 있길래 뭔가 이상했지만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출발한 곳은 큰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가정이 있는 아줌마와 살림을 차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지만 결국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결정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엄마가 되었고 제 아내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일 싫어했던 분이 바로 새엄마였습니다. 뒤에서 저희 아버지를 조종했으며 당장 결혼은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저희를 내쫓았습니다. 새엄마 말이면 무조건 다 들었던 아버지께서는 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일을 하던 도중 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장인 장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께 말을 해야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침착하게 저희를 진정시켜줬던 처가댁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유진이가 임신한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 내가 임신만큼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당장 택시 타고 집으로 튀어와라! 갑자기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대책 없는 놈, 네가 지금 모은 돈도 없으면서 애부터 낳겠다고 하면 뭐 하자는 거냐? 이 결혼 절대 반대다. 그러니 당장 뱃속에 있는 아기 지워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도와달라고 한 게 그렇게 싫으세요? 뭐라고?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잘한 게 뭐가 있냐? 네가 공부를 잘했냐?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냐? 저 군대 다녀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 그리 호락한 줄 아는 거냐? 새엄마랑 벌써 결정했다. 아기 낳는 거 우리 반대고 결혼도 허락해줄 수 없으니 당장 나가라. 아기 지울 수 없다면 인연 끊을 거다. 그렇게 더 이상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저희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들은 장인 장모님께서는 다음날 저희에게 작은 원룸 하나를 마련해 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대책 없는 상황에 장인 장모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셨지만 저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며 열심히 살겠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대로 인연 끊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혼자 아버지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결혼 허락해달라며 빌었고 정말 열심히 살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친척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건 절대 결혼 허락해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체념하며 일어났고 아버지께서는 인연 끊자며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에 들어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그저 웃으면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괜한 스트레스 줘서 아이와 제 아내한테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시켜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새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누워 계신 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셨는지 저를 보곤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저와 제 아내를 부르더니 하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알겠니? 나는 너희들보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너희 아빠가 나한테는 더 소중하단다. 그리고 얘, 너 생각 잘해라. 지금 이 사랑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니? 얘 여자들 만나는 거 3개월도 못 가. 알아? 내가 여자 바뀌는 거 얼마나 많이 본 줄 아냐? 너도 아마 금세 질려서 헤어지자고 할걸? 두고 봐라. 너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분명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 지우고 새삼 살거라. 그리고 너는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알겠니?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집안이 아주 말이 아니다. 제발 사라져주면 안 되겠니? 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 만나기 전에 몇 명의 여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걸 대놓고 지금 임신한 아내에게 막말을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아내는 유산을 하고 말았고 저는 작디 작은 원룸에서 아내의 울음소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어서 그런지 아내의 몸 상태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로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집에 있던 제 물건들이었습니다. 착불로 모두 붙였더군요. 그리고 동생한테 전해들은 소식에 저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저희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는 새엄마가 꽃집을 차리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일이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 쓰기 싫었던 겁니다. 결혼 자금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해결할 수 있었고 장인 장모님께서도 크게 바라시는 것도 없었는데 결혼식만 하면 되는 걸 그게 아깝고 싫어서 저희를 내쳤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곤 동생이 전화로 저에게 하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2년 끊겠다고 했으면서 꽃집 개장했으니 축하해 주러 오라며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동생에게 저와는 연락이 안 된다고 전하라고 말했으며 그렇게 완전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이 바쁜 관계로 친어머니와는 가끔 얼굴 보고 있지만 확실히 새엄마와는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투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생활하던 도중 또 한 번 임신 소식이 찾아왔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준 8살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들이 8살 되던 해 드디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아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20대 때 식을 올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눈엔 여전히 너무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결혼식 혼주석에는 친어머니와 외삼촌께서 앉아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까지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크진 않아도 28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이를 악물었고 새엄마와 아버지의 말대로 얼마 안 가 가정이 깨질 거라는 악담에 반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제 자식을 저버리고 가정까지 저버리는 가장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제 가정을 지키고 성공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렇게 저를 믿고 묵묵히 지켜봐준 장인 장모님과 항상 제 옆에서 저를 믿고 저와 함께 해준 제 아내 덕분에 지금은 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삶에 저는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생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형,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전화한 건 인연을 끊었어도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뭔 일 있는 거야? 그게 있잖아.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전화한 거야. 그래도 낳아준 부모인데 한번 와봐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었고 지금은 내 감정이 아예 메말라서 지금 너의 소식이 나한테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 내가 지금 가봤자 뭐 하겠냐? 인연을 끊고 살은 지 10년이 넘었어. 그런데 내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무릎 꿇고 사정했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쳤는데 죽었다고 얼굴 볼 필요가 있을까? 결정은 형이 하는 거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일단 나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한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해. 그렇게 저는 동생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제가 고민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자 아내는 금세 알아채곤 무슨 상황인지 물었고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자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은 저보고 하라며 아내도 묵묵히 있었습니다. 저는 제 편이 하나도 없던 친척들과 새엄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아내는 그래도 낳아준 부모 장례는 한번 가봐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왠지 얼굴 비치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길까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인연 끊은 지 10년이 지나버린 지금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0년이 지난 일들 최대한 정리해서 사연 올렸지만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세세하게 써내려가면 책 한 권 나올 분량이라 큼지막한 사건만 적어 내려봤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